처음엔 그저 6개월간의 짧은 교환학생 생활이라 생각했습니다. 언니가 있어 선택한 한국이었지만 그곳에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죠. 매일 아침 등교하는 학생들의 질서정연한 모습부터 밤늦게까지 불빛이 꺼지지 않는 교실의 풍경까지, 이것은 도쿄의 평범한 여고생이었던 제가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인지 그녀의 사연을 들어볼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도쿄국제학교에서 온 사토 유이코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오름 고등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고 있어요. 사실 한국을 선택한 건 서울대에서 공부하는 언니 마코가 있어서였죠. 처음엔 그저 6개월의 짧은 경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의 매일매일이 저에게는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 되고 있답니다. 첫 등교날 아침이 아직도 생생해요. 유이코, 혼자 가도 돼. 여기는 정말 안전하니까. 언니의 말에 저는 조금 삐졌죠. 분명 자기 동생 걱정은 하나도 없어서 하는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쿄에서도 학교에 혼자 다녔지만 낯선 나라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보니 언니 말이 맞더라고요. 아침 등교 시간, 수많은 학생들이 혼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등교하고 있었어요. 이러다 내가 납치라도 되면 책임질 거야? 라고 장난스럽게 물었더니 언니가 웃으면서 너 납치하면 오히려 납치범이 널 도로 데려다 줄걸? 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해오름 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처음 본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교감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맞이하고 계셨거든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가 오고 가고 선생님들은 그래,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라고 응답하셨죠. 도쿄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었어요. 한국의 첫 수업도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도쿄에서는 대부분 선생님 말씀을 조용히 듣기만 하는데 여기서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발표를 해요. 처음에는 이런 수업 방식이 낯설었지만 처음 사귄 한국 친구 영은이가 옆에서 계속 용기를 주었죠. 유이코도 한번 발표해 볼래? 틀려도 괜찮아. 우리가 도와줄게.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어 수업이었어요. 수행평가라는 게 있다는데 처음엔 그게 뭔지 몰라서 당황했죠. 앞으로 나와서 3분 동안 자기 나라, 문화를 소개하는 발표를 하면 돼. 선생님의 말씀에 저는 얼어붙을 뻔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영은이는 제 발표 원고를 교정해 주었고 다른 친구들은 일본 문화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미리 물어봐 주면서 제가 발표 내용을 구성하기 쉽게 도와줬죠. 유이코가 이렇게 잘 준비했는데 떨어뜨릴 순 없죠. 라며 응원도 해줬고요. 발표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교실 앞에 섰어요. 일본의 학교 급식과 청소 시간 문화를 소개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뜨거웠어요. 특히 도시락 문화를 설명할 때는 질문이 쏟아졌죠. 벤토 정말 그렇게 예쁘게 꾸미나요? 엄마들이 매일 아침 도시락을 만들어주시나요? 그러다 저는 반대로 문득 한국 급식이 너무 궁금했었죠. 벌써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도쿄에서는 도시락을 싸오거나 빵을 사 먹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한국의 급식은 어떨지 정말 궁금했죠. 수업이 끝나고 영은이가 자, 이제 급식 먹으러 가자 하고 손을 잡아 끌었을 때 저는 아직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 몰랐어요. 해오름 고등학교 급식실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마치 고급 레스토랑 뷔페처럼 다양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거든요. 오늘은 불고기 정식이야. 영은이의 설명에 저는 쉽게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식 도시락통을 닮은 스테인리스 식판에는 각각의 칸마다 정성스레 담긴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여기 동그란 용기는 국물 음식, 큰 칸은 주메뉴, 작은 칸들은 반찬이야. 김치는 꼭 먹어봐. 영은이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그날 저녁, 제 SNS에 올린 급식 사진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어요. 좋아요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일본 친구들의 댓글이 쏟아졌죠. 진짜 학교 급식이야? 한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 이게 고작 5,000원이라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최민정 영양사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유이코 학생, 우리 학교 급식을 이렇게 좋게 봐줘서 고마워요. 혹시 급식실 소개 영상을 한번 찍어볼래요? 선생님의 제안에 저는 흔쾌히 승낙했죠. 영양사 선생님과 함께 급식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조리사 선생님들의 하루, 식재료 선정부터 영양관리까지. 일본의 도시락 문화도 좋지만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그야말로 완벽하다고 느꼈어요. 재료는 모두 국내산을 사용하고 매일 식단을 다르게 구성해요. 한 달치 메뉴를 미리 계획하는데 학생들의 영양 균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죠. 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감탄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급식실 한쪽에는 학생 의견함이 있었는데 거기에 적힌 의견들을 선생님들이 실제로 반영하신다는 거예요.
지난달에는 학생들이 요청한 세계 음식의 날을 진행했어요. 이탈리아, 태국, 멕시코 음식을 제공했더니 반응이 정말 좋았죠. 제가 찍은 급식실 영상은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됐어요. 특히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관심을 가지셨대요. 어떻게 그 많은 학생의 급식을 저렇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지?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 한 번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김치를 처음 먹어보는 모습을 찍어서 올렸더니 댓글이 폭주한 거예요. 김치 맵지 않아? 진짜 맛있어? 어떤 맛이야? 그래서 영은이와 함께 일본인의 김치 도전기라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게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답니다. 급식 시간이 끝나면 모든 학생이 양치질을 하러 가요.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낯설었지만 이제는 양치질 없이는 수업에 집중도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위생과 청결에 대한 높은 기준을 직접 경험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이런 습관이 몸에 배었거든요. 청소 시간도 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학교에서 청소를 한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죠. 도쿄에서는 청소 업체분들이 하시는 일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시스템의 장점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직접 청소하니까 함부로 더럽히지도 않게 되는 것 같아. 영은이의 말처럼 학생들은 자기가 청소한 공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분리수거 시스템이었어요. 유이코, 이건 일반 쓰레기가 아니라 재활용이야. 처음에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친구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종이, 플라스틱, 캔, 음식물 쓰레기까지 꼼꼼하게 분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래서 한국이 이렇게 깨끗한 거구나 싶었죠. 그리고 며칠 뒤에 언니와 영은이와 함께 3명이서 서울 나들이를 갔었어요. 일본인들이랑 외국인이 제일 많이 가는 광장시장과 명동거리였죠. 학교 급식도 이렇게 잘 나오는 한국인데 밖에 음식들은 더 기대가 되었죠. 서울의 광장시장을 처음 방문했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흥미롭기도 하고 혼잡했지만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일부 상인들의 태도는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거 500원 더 받았어. 라는 소리와 함께 덤탱이를 씌우려는 상인들을 경험하면서 한국 시장의 일부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보다 못한 음식들이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어 당황스럽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한국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뻔했죠. 특히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일부 상인들의 부당한 가격 책정이 매우 불쾌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장시장에서 경험한 한국 음식의 맛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바로 그 시장에서 먹은 떡볶이와 순대, 그리고 육회는 다른 어떤 곳에서 먹어본 것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었어요. 특히 떡볶이의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정말 일품이었죠. 그 맛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이었고 한국 음식이 가진 독특한 매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또한 육회는 광장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진짜 맛이었습니다. 그 맛에 빠져들게 되면서 저는 그동안 한국 음식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일본에서는 과거 육회로 인한 식중독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어서 법적으로 소고기 육회는 현재까지 금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고기 육회 대신 일본에서는 말고기를 육회로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 육회와 비교하기 어렵더라고요. 같이 나오는 맑고 진한 무국도 그렇고 음식 자체의 진정성과 맛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또한 명동에 가면 늘 사람들로 북적이고 골목마다 길거리 음식들이 줄지어 있잖아요. 처음 명동에 갔을 때 이런 길거리 음식은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거겠지 고 생각했는데 막상 길거리를 걷다 보니 조금 놀랐습니다. 뜨끈한 떡볶이, 달콤한 핫도그, 이상한 비주얼의 오징어 튀김들이 길거리에서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상상했던 것과 달리 깔끔하게 위생적으로 관리되지 않아서 놀랐어요.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오가는 사람들의 먼지나 배기가스들이 그 음식에 묻을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또한 길거리에 끊임없이 푸드득거리는 비둘기들과 비둘기 똥들이 주변 환경을 불쾌하게 만들었어요. 확실히 비위생적인 요소가 꽤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길거리 음식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었어요. 아무리 비위생적으로 보였어도 그 냄새만으로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그 뜨거운 떡볶이나 오징어 튀김을 먹으면서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니 뭔가 신기하게 느껴졌죠. 이거 먹어야 한국에 온 느낌이 들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뜨겁고 즉흥적인 분위기가 아무리 위생적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묘한 매력을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비위생적인 요소가 관광객들에게 한국 문화를 더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위생 문제는 해결돼야겠지만 이런 길거리 음식은 한국의 진짜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보여주는 소중한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록 위생은 조금 아쉽지만
그만큼 소박하고 즉흥적인 한국의 일상적인 맛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독특한 체험을 선사한다고 할 수 있죠. 비위생적인 상인들이나 일부 불쾌한 경험들을 떠올릴 때마다 그곳에서 얻은 진짜 음식의 맛이 그 모든 불쾌함을 압도해버렸습니다. 길거리 음식의 독특한 매력과 한국 음식의 훌륭함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저는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음식은 그 어떤 문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자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한국에 오고 나서 처음엔 많이 낯설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너무 달랐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할 수 있었고 특히 친구들과 함께 하면서 한국 문화에 대해 점점 더 흥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여러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의 전통 음식이나 명절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학교에서 문화 교류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한국의 전통 게임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날이었는데 한국의 전통 게임이라니 그게 뭘까? 궁금한 마음에 참가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었던 게임은 바로 오징어 게임이었어요. 순간 혹시 그 오징어 게임? 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드라마에서 봤던 게임이었거든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첫 번째로 도전한 게임은 달고나 만들기였어요. 게임의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달고나에 금속 틀을 대고 모양을 빼는 것인데 문제는 그 모양을 깔끔하게 떼어낼 수 있느냐는 거였죠.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겠지 싶었지만 실제로 해보니 손에 땀이 나고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모양을 떼는 순간 부서지지 않게 집중하며 하다 보니 친구들이 보는 내내 정말 생사를 걸고 하는 것 같아 하며 웃었습니다. 결국 성공했지만 그 긴장감은 정말 잊을 수 없죠. 그리고 성공하면 주는 큰 잉어 모양 달고나 선물도 바로 SNS에 올려 또 한 번 일본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줄다리기였어요.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이 게임을 어릴 때 TV에서만 봤었는데 이렇게 직접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마자 친구들과 저는 팀을 이뤄 줄을 당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줄을 당기면서 중요한 건 단순히 힘만 있는 게 아니라 팀워크와 호흡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쭉 외치며 함께 힘을 모았죠. 그 순간 친구들이랑 서로 웃고 떠들면서도 진지하게 힘을 합쳤던 기억이 나요. 물론 그날 나는 팀이 이겼지만 승패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친구들과 함께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실제로 체험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몸소 느끼게 되었죠.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고 친구들과 함께 웃고 배우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이제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사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오징어 게임 체험이었어요. 너무나 재미있었고 그 경험 덕분에 한국의 문화가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는 문화교류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처음엔 그저 영어로 대화하는 모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동아리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문화를 영어로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제가 일본 문화도 함께 소개하면서 채널이 더 다양해졌어요. 유이코의 한일 문화 비교 코너는 의외로 인기가 많았어요. 급식 비교, 청소 문화 비교, 수업 방식 비교.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지만 이렇게 다른 점이 많다는 게 신기했죠. 특히 학교 규칙을 비교한 영상은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어요. 한 번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문화교류 동아리에서 교복 패션쇼를 기획한 거예요. 한국, 일본, 각국의 교복을 입고 런웨이를 하는 건데 저는 도쿄 국제학교 교복을 입고 나갔죠. 의외로 한국 친구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세일러복 진짜 입어보고 싶었는데 애니메이션에서만 보다가 실제로 보니 신기해. 학교 행사도 놀라웠어요. 특히 체육대회 때는 정말 깜짝 놀랐죠. 반대항전이 시작되자 평소에는 조용하던 친구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응원가를 부르고 열정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모습이 마치 올림픽 같았죠. 우리 반은 하나다. 이런 구호를 외치며 단합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축제 준비할 때는 더 놀랐어요. 우리 반은 일본 음식점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떡볶이처럼 길거리에서 파는 야끼소바를 제안했더니 모두가 좋아했죠. 레시피부터 가격 책정, 홍보까지 마치 실제 창업을 하는 것 같았어요. 유이코, 너희 반 야끼소바 맛있다고 소문났어. 축제 당일 우리 부스 앞에는 긴 줄이 생겼어요. 영은이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다른 친구들은 저의 일본식 조리법을 완벽하게 재현해냈죠.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 보육원에 기부하기로 했는데 이런 것도
한국 학교만의 특별한 문화라고 해요. 학급 운영 방식도 도쿄와는 많이 달랐어요. 매주 금요일 마지막 교시에는 학급 회의라는 게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저 공지사항이나 전달하는 시간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다음 주 학급 규칙 개정할 건 없나요? 반장이 물으면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가요. 급식 시간에 좀 더 질서 있게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분리수거 당번을 요일별로 새로 정했으면 해요. 심지어 선생님께 건의할 내용도 자유롭게 이야기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런 의견들이 실제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교실이 너무 건조하다는 의견이 나와서 각자 공기 정화 식물을 한 개씩 가져오기로 했어요. 저는 일본에서 가져온 작은 분재를 놓았는데 친구들이 정말 좋아했죠. 그러고 보니 한국 친구들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바로 말하고 토론할 때도 열심히 참여해요. 도쿄에서는 조용히 듣는 게 예의라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요. 방과 후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수업이 끝났다고 다들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 특별 보충 수업 듣는 친구들까지 마치 작은 대학 캠퍼스 같았어요. 저도 영은이와 함께 자율학습을 하곤 했는데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야간 자율학습은 선택이야.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야. 영은이가 설명해줬죠. 신기했던 건 선생님들도 늦게까지 남아서 학생들 질문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이게 또 특별하지 않아. 영은이가 말했어요. 다른 학교들은 더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하더라. 한국의 교육열에 대해서는 들어봤지만 직접 경험하니 새로웠어요. 하지만 단순히 공부만 하는 건 아니었죠. 특별했던 건 멘토링 제도예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어려워하는 친구를 도와주는 건데 저는 일본어를 가르쳐주는 대신 영은이에게 수학을 배웠어요. 서로 도우면서 배우는 게 더 효율적이잖아. 영은이의 이 말이 한국 교육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어느 날 언니가 주말에 저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했어요. 우리 동생,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말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토요일 아침, 언니는 절 성수동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오래된 공장을 개조해서 만든 분위기 있는 카페였죠.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젊은이들로 북적였어요. 이런 곳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유이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생각해 본 적 있어? 커피를 마시며 언니가 물었어요. 응. IT 기술도 발달했고 K-팝도 유명하고 제가 대답하려는데 언니가 말을 끊었어요. 그게 아니라 한국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언니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삼면이 바다고 북쪽은 북한이랑 맞닿아 있어서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어. 우리 일본처럼 말이야. 근데 이렇게 발전했다는 게 놀랍지 않아? 여기 성수동만 봐도 그래. 언니가 창밖을 가리켰어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낡은 공장들 뿐이었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의 문화 공간이 됐잖아. 한국은 늘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 이제 보니 학교에서 보았던 모습들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급식 시스템, 학생 자치 활동,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관계, 이 모든 게 한국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카페에서 나와 우리는 한강변을 걸었어요. 주말 오후에 한강공원은 활기가 넘쳤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피크닉 즐기는 가족들, 버스킹하는 청년들. 이런 모습을 보며 언니가 말을 이었어요. 내가 올린 영상들 다 봤어. 급식이나 학교 시설 같은 것들. 물론 그것도 대단한 발전이지만 더 대단한 건 한국이 문제점을 마주하고 해결해 나가는 자세야. 유럽이나 미국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한국만의 방식으로. 해가 저물어갈 때쯤 우리는 노을이 물든 한강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니는 자기가 경험한 한국의 변화들을 하나둘 들려줬죠. 3년 전만 해도 없었던 전기버스가 늘어난 일,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진 공공시설들. 여기 한강공원도 그래. 언니가 설명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자전거 도로였는데 사람들이 더 다양한 문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렇게 바뀌었어. 버스킹 존도 생기고 피크닉 존도 생기고. 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동안 제가 본 한국의 모습이 얼마나 표면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깔끔한 거리, 맛있는 급식, 첨단 시설들. 그건 결과일 뿐이었죠. 정작 중요한 건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의 생각과 노력이었던 거예요. 학교로 돌아와서 보니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학생의 활동이었죠. 며칠 전에는 더 나은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다며 전교생의 의견을 모았어요.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죠. 실현 가능한 의견들은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어. 영은이가 학생회 회의 결과를 알려줬어요. 급식실 배식대 동선 개선부터 화장실 시설 개선까지 학생들의 일상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는 작은 변화들이었죠. 도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한 번은 우리 반에서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세계의 교실 문화라는 주제로 각국의 학교 생활을 비교하는 거였죠. 저는 당연히 일본 학교를 소개했는데 친구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아침 조회 때 하는 인사가 우리랑 비슷하네. 청소 시간이 있다는 건 같은데 방식이 다르구나.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 친구의 질문이었어요. 유이코는 한국과 일본의 학교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아? 순간 저는 대답하기 어려웠죠. 양쪽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의 학교는 늘 변화하고 발전하려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으로 유학 올래? 영은이가 장난스레 물었을 때 저는 농담이 아닌 것처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있잖아, 엄마, 아빠.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저 돌아가기 싫어요. 여기서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순간 부모님의 표정이 굳어졌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유이코. 넌 교환학생으로 간 거잖아. 부모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그때 언니가 제 방으로 들어와 킥킥 웃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어. 우리 동생이 한국의 매력에 푹 빠졌나 봐. 언니가 말했어요. 언니가 그러는 거 봐. 언니도 여기 와서 계속 있잖아. 제가 따지듯 말했죠. 하지만 언니는 난 대학생이고 넌 아직 고등학생이잖아. 라며 타일렀어요. 결국 부모님께서 타협안을 제시하셨어요. 한국 대학에 가고 싶다면 그때 다시 얘기해보자. 아쉽지만 지금은 일단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짐을 싸면서 한숨이 나왔어요. 영은이가 준 한글 교과서, 친구들이 써준 편지, 체육대회 때 찍은 사진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했죠. 울지 마. 짐 정리를 도와주던 언니의 말에도 자꾸 눈물이 났어요. 귀국 전날 친구들이 깜짝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영은이가 반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더라고요. 다음에 올 때는 한국어 더 잘해서 와야 돼. 모두가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은 이제 제게 그저 지도 위의 나라가 아니에요. 제 인생의 중요한 한 페이지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페이지를 써나가고 싶은 특별한 곳이 되었답니다. 최민정 영양사 선생님도 깜짝 선물을 주셨어요. 유이코가 좋아하는 김치 담그는 법이야. 집에 가서도 한국 음식 생각나면 직접 해먹어. 비법이 적힌 레시피와 함께 작은 반찬통도 선물해 주셨죠. 그리고 몰래 언니가 한국 대학 입학 정보를 프린트해서 제 짐 속에 넣어뒀더라고요. 역시 언니는 언니네요. 티격태격해도 이런 면에서는 누구보다 잘 챙겨주거든요. 다음에 올 때는 더 멋진 한국을 보여줄게.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언니가 말했어요. 약속해? 약속. 근데 그 전에 제발 젓가락질 좀 연습해와. 언니, 이렇게 제 한국에서의 6개월이 끝났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2년 후면 꼭 다시 올 거예요. 그때는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한국의 더 깊은 모습을 이해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학창 시절은 어떤가요? 저처럼 특별한 추억으로 가득한가요? 감동보감의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사연 제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보감 사연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보감은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